네, 문화예술 비즈니스 이야기 옙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이동주라고 합니다. 저고요.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저랑 똑같나요? 제 생각에는 이때가 조금 더 젊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NTN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쪽 콘텐츠 회사인 XR 콘텐츠 회사인 그 리얼비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전략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멘토를 맡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콘텐츠 회사의 컴퍼니를 빌딩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작곡가 출신이라서요. 이력들이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악 저작권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술가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강의는 음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술가분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팔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보면 항상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팔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에 대한 설계, 이건 뭐 당연히 없고 최소한 내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나 관념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술가는 무엇을 팔 것인가, 특히 아티스트인 여러분 혹은 뮤지션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이전에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작권협회 회원입니다. 2005년부터 회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저작권협회의 회원이네요. 횟수로 따지면 벌써 거진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협회 활동을 하면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 큐베이스를 다루면서 뭔가 굉장히 똘망똘망한 작곡가로 열심히 살게 됐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막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정말 처절하게 실패를 해본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부족한 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는 아니었고 저는 음악 프로듀서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프로듀서를 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분들, 그런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돈을 쓰고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쓰고 거의 뭐 빚더미에 얹었죠. 빚더미에 앉아서 돈을 쓰고 제 돈을 막 쓰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안 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곡을 쓰던 제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보시면 우리의 동일계통 취업률은 매우 적고요. 그다음 예체능 전공자 임금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8% 수준이고 무용 쪽은 더 그래요. 그리고 예체능 관련 매몰 비용, 이건 이제 전공하신 여러분들 혹은 전공자들, 대학교 전공하신 분들이 그 동일 계통으로 취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그런 등록금들이 뭐랄까요, 명확하게 소진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실패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학교 입학한 이 친구들이 뭐랄까요, 갈피를 못 잡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사실 매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결론에 이르게 됐죠. 저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거는 돈이었나?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제가 아마 이때 돈을 한 지금 시세로 한 1억 원 넘게 써봤는데 돈이 2억이 있었잖아요. 2억을 날렸을 것 같아요. 2억 5천만 원 있었으면 2억 5천만 원 날렸을 거고 아마 10억 있었으면 10억을 날렸을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도 계획과 기획이 없었으면 아마 망했겠죠.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게 저의 가장 큰 패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음반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내 것만 이렇게 작업을 하면 굉장히 그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월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은 내가 그만큼 다른 데서 일할 시간을 여기다가 쓰고 기회비용을 없애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비용이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살면서 시간 이꼴 돈이었는데 저는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대부분 곡을 쓰거나 아니면 아티스트 포지션인 분들은 저 같은 경험을 무조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다. 이게 저의 가장 큰 패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써야 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다 써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만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노래를 어디에서 들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들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듣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요즘 혹시 그 네모라는 앨범 아십니까? 네모? 요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앨범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태깅하면 걔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태깅한 데이터를 그 네모 앨범에다 넣고 태깅만 하면 들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장점이냐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음반을 팔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는 네모 앨범이 피지컬 앨범으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모 앨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스트리밍으로 듣지만 강력한 팬덤들은 네모를 활용해서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들을지 생각해 보는 거. 잘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가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음악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트로트, 임영웅이 하는 트로트는 10대들이 듣지 않습니다. 10대들은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있는 시장을 전혀 알지 못해요. 반대로 60대 어르신들은 10대 분들이 듣고 있는 아이돌 음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그런 고려를 하고 있나? 이런 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듣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대 음악을 생각해 보시면 10대 음악 누가 들을까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들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부할 때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반항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60대 분들 트로트 어디서 들으실까요? 그것도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시다면 집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평소 일상이나 이런 데서 설거지 하거나 이런 데서 들으실 거예요.
공부할 때 듣는 음악과 설거지할 때 듣는 음악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뽀로로 뽀로로의 음악이 있죠. 되게 유명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아기상어, 상어가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들을까요? 어린이들이 듣겠죠. 어떻게 들을까요? How? 엄마 아빠의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어디서 들을까요? 집에서 듣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왜가 더 중요합니다. 뽀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상어 가족의 경우, 그럼 누가 듣는다고요? 어린이가 들어요. 어떻게 듣죠? 엄마, 아빠 폰으로 들어요. 그쵸? 그럼 왜 들어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폰을 애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 폰을 애들한테 준다는 뜻은 뭐? 엄마 아빠 쉬려고 듣는 겁니다. 왜? 엄빠가 쉬려고. 이런 목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언제 들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얘면 상어 가족은 언제 들을까요? 어린이를 재우고 싶을 때, 이럴 때 듣겠죠. 목적은 무엇을, 내 노래를, 혹은 뭐 상어 가족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누가 들을지, 언제 들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겟팅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고민을 우리가 해봤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봤냐,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해보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음악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